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셀 타이밍을 알려주는 유안타 T레이더. 잘 파는 게 투자다. 유안타 증권. 네, 안녕하십니까. 유안타증권에서 금융 담당하는 송태준입니다. 오늘 한화생명 실적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화생명이 실적이 되게 잘 나왔습니다. 컨센서스랑 추정치 크게 상회를 하는 거의 2천억에 달하는 실적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사실 채권 매각이익이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금리 상승에 따른 변액보증준비금 환입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뭐 보험 손익이 엄청 계산이 돼서 잘 나온 거다라고 보기에는 애매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를 크게 상향을 한 거는 이렇게 채권을 매각을 하는 거의 맥락과 그 다음에 이게 배당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 그 두 가지 포인트 때문인데요. 일단 채권 매각이익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에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행 자본제도, RBC 비율 제도에서는 자본 비율에서 분모가 되는 위험값을 계산을 할 때 금리 리스크라는 걸 측정을 하는데, 그게 이제 최저금리 리스크 혹은 만기 불일치 리스크의 그 두 가지 중에서 큰 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지금 왜 드리냐면, 이 회사가 자산부채 듀레이션의 만기 미스매치가 심한 회사였다 보니까 그 만기 불일치 위험액이 커서 다른 데는 보통 최저금리 위험액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만기 불일치 위험액을 쓰다 보니까 자산 듀레이션을 늘려야 되는 수요가 있고, 그래서 다른 데랑 달리 자산 듀레이션 확대를 위한 채권 교체 매매가 계속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채권 교체 매매가 왜 자산 듀레이션 확대로 이어지냐면, 해외에 있는 중단기채를 팔아서 국내에 있는 장기채를 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만기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자산 듀레이션이 확대가 되고, 그래서 계속 지금 채권을 팔고 있는 거다. 해외채 사서 국내 채권 사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첫 번째 단락 네 번째 줄에 자산부채 듀레이션 갭이 크게 감소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감소를 했어요. 근데 이제 2023년에 새로 들어오는 KICS 제도 하에서 계산을 해보면 아직도 자산 듀레이션을 많이 늘려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그냥 그 현재 RBC 제도 지표로만 보면 괜찮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뭐 한 2, 3년 정도는 계속 채권을 팔아야 되는 구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채권 매각이 계속 나올 거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일회성으로 보기보다는 좀 리커링한 이익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기존에는 얘네가 이제 이렇게 채권을 계속 팔아서 이익을 낸다라고 해도 사실 이게 배당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되게 컸습니다. 왜냐하면 만기 불일치 위험액을 쓴다라는 거는 그만큼 자본제도 변경에 좀 취약하다. 그래서 이게 자본을 유보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배당을 줄 수 있을지가 잘 모르겠다라는 우려가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2020년에도 이익 되게 잘 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당 배당금과 배당 성향을 기대치 이하로 주면서 그런 우려를 좀 반영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게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1분기 때 추가로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그런 우려가 사실상 많이 소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올해에는 그래도 이렇게 채권 매각을 많이 한 거를 이제 그 배당으로 좀 환원을 할 수 있겠다라고 회사에서도 스탠스가 바뀌는 거를 확인을 했고, 그리고 저희도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이런 매각이익이 뭐 본질적인 그런 이익은 아니지만 배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면에서 이렇게 목표 주가를 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 다 소설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유안타 T레이더.